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차오, 안녕하세요. 만화본 알파카예요. 지난 영상에선 스기쿠니 요리이치의 초월적인 강함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이번엔 그 힘에 가려져 있던 인간성과 비극적인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열람에 주의해주세요. 요리이치는 무가 집안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는 후계 싸움을 일으킨다고 불길하게 여겨졌는데 하필 얼굴에 이상한 멍을 지니고 태어난 요리이치는 더욱더 불길하게 여겨졌죠. 이 탓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지만 평소 얌전하던 어머니가 불같이 화내며 반대해준 덕에 10살이 되면 절로 보낸다는 조건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미치카츠는 후계자로서 애지중지하게 키워졌지만 요리이치는 좁은 방에서 어머니 외에 어른들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야 했죠. 어릴 적 요리이치는 말을 하질 않아서 귀가 멀었다고 오해받았었는데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태양신이 아이의 귀를 밝게 비춰주길 바라며 아들에게 귀걸이 부적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리이치는 멀쩡히 말을 할 줄 알며 대단히 총명한 아이였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 신체 능력은 성인 남성보다 훨씬 뛰어났고 눈에 비친 모든 생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던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기에 부축해줬고 목도를 처음 쥐었을 땐 형을 가르치던 검술사범을 순식간에 실신시켰습니다. 이러한 재능이 알려지면 형의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워질 테니 어머니가 부고한 날 밤에 형에게만 알려준 뒤 예정보다 빨리 출가했죠. 가기로 했던 절로 안 가고 내킨 대로 세상을 달리던 요리이치는 병으로 가족을 잃어 혼자가 된 우타라는 소녀를 만났고 똑같이 혼자였기에 둘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서로를 사랑해 부부가 되고 우타는 요리이치의 아이를 가졌죠. 그러나 자리를 비운 사이 우타가 어느 오니에게 살해당하면서 요리이치는 순식간에 처자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려 열흘간 처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죽은 듯이 있었는데 오니의 흔적을 추적해온 어느 검사의 말을 듣고서야 시신을 묻어줬죠. 이 일로 요리이치는 사람을 잡아먹는 오니와 이를 저지하는 귀살대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귀살대에 들어간 그는 스스로의 재능을 적극 발휘해 많은 검사들을 육성했고 오니들을 없앴죠. 요리이치의 입단으로 귀살대의 전력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귀살대로 활약하던 요리이치는 오니에게 습격받은 형을 구해주며 오랜만에 재회하는데요. 이 일로 미치카츠 역시 귀살대에 들어와 함께 싸우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요리이치는 모든 일의 원흉인 무장과 조우했습니다. 괴물보다 괴물같이 강했던 요리이치는 순식간에 무잔을 토막냈지만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는 한 무잔은 죽지 않았죠. 요리이치는 무잔이 벌여온 악행에 대해 뭐가 즐거운가, 생명을 무엇라 생각하는가, 너도 원래는 인간이지 않았나 라고 질문을 했지만 한없이 이기적인 무잔에겐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달은 요리이치는 즉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무잔은 제 몸을 폭발시키는 것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요리이치는 당황한 와중에도 반 이상의 조각을 베어버렸지만 남은 조각들로 도망친 무잔은 시간을 들여 회복했죠. 그래도 이로 인해 무잔의 지배력이 약해졌고 원창케 오니가 되었던 타마요는 최초로 무잔의 지배에서 벗어난 오니가 되었습니다. 무잔을 증오하던 타마요에게 요리이치는 협력을 요청하고 그녀도 이를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타마요는 무잔은 실은 겁쟁이라 요리이치 앞에 다신 안 나타날 거란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요리이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무잔의 유혹에 넘어간 형이 귀살대의 버팀목인 당주를 살해하고 오니가 되었단 얘기였죠. 본부로 돌아온 요리이치는 형의 배신을 못 알아차린 것과 무잔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놓친 것, 오니인 타마요를 그냥 보내준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았습니다. 급기야 할복으로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6살의 당주가 된 소년이 선처해준 덕에 추방되는 선에 그쳤죠. 당주를 비롯한 모두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며 요리이치는 귀살대를 떠났습니다.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게 된 요리이치는 무심코 우타와 살았던 집에 들리는데 그곳엔 스미요시와 스야코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죠. 임산부였던 스야코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오니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지고 있던 요리이치는 신속히 오니를 처리했고 스야코는 무사히 출산을 마쳤죠. 스미요시는 감사하며 뭐라도 담례를 하고 싶었지만 요리이치는 공짜밥을 얻어먹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스미요시의 가족 앞에 요리이치가 다시 찾아왔죠.
한 번쯤은 자신도 남에게 일생을 털어놓고 싶었다며 스미요시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줍니다. 과거 이야기를 마친 요리이치는 자신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고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해내지 못한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했죠. 하지만 그 순간 요리이치 덕에 무사히 태어날 수 있던 스미요시의 딸 스미레가 다가와 안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요구대로 안아주고 높이 올려주자 스미레는 환하게 웃었는데 감정이 북박 차오른 요리이치는 스미레를 껴안고 오열했죠. 그 후 검수를 보고 싶다는 스야코의 부탁에 요리이치는 해외 호흡의 12개의 기술을 모두 보여줬고 스미요시는 그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했습니다. 떠나려던 요리이치에게 또 놀러오라고 제안했지만 요리이치는 말없이 귀걸이를 주어 다신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죠. 이때 스미요시가 기록한 해외 호흡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름이 히노카미 카구라로 바뀌고 귀걸이와 함께 후손들에게 지방 가보로서 전해 내려졌습니다. 400년 정도가 지나 이 두 가지는 현재 탄지로에게로 계승됐죠. 스미요시는 요리이치가 지켜준 목숨으로 자신들이 그 뒤를 이을 것임을 다짐했고 떠나가던 요리이치에게 당신은 가치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격려해줍니다. 이에 요리이치는 환하게 웃으며 감사를 표했죠. 그로부터 뭐하고 살았는지는 불명이지만 80대에 접어든 요리이치는 오니가 되어 이름을 코쿠시보로 바꾼 형과 운명처럼 재회했습니다. 나이를 먹었음에도 요리이치의 검수는 전혀 죽지 않았기에 코쿠시보는 반응도 못해보고 목이 반쯤 잘렸으며 다음 공격으로 죽음을 확신했죠. 그러나 방금 전 일격으로 모든 힘을 소진한 요리이치는 서있는 채로 죽음을 맞이했고 이는 코쿠시보에게 평생 모짓을 굴욕으로 남았으며 훗날의 최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리이치는 너무도 강한 나머지 작품의 주제와는 맞지 않는 인물이었는데요. 탄지로를 비롯한 선역들은 남과 힘을 합쳐 역경을 극복했고 무잔을 비롯한 악당들은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며 혼자 싸우다 죽었는데 요리이치는 혼자 너무 강했던 나머지 누군가와 함께 싸울 일이 없었죠. 그가 원했던 건 사랑하는 아내, 자식과 함께 산다는 소박하면서도 흔한 것이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남은 건 원한 적도 없는 최강이라는 힘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스미요시 가족과의 만남이 최소한의 구원이 되었죠.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너무 선하고 옳은 점이 한편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평생 그를 질투했던 형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차오.